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융퀴즈 인터뷰에서는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 윤은성 회장님과 애니어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정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심리학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8월 31일자로 정년을 했고 그 이후 이번 학기에는 명예교수로 대학원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열정을 다해서 함께 해온 한국 애니어그램 교육연구소의 여러 가지 직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심리학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이렇게 심리학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심리학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고 또 인간 행동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행동을 통제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하게끔 하는 심리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갈등 속에서 인간 행동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처방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찍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 행동을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관련 분야를 연구한 지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론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다양한 심리 테스트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MZ세대라고 하면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젊은 세대를 말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은 대단히 현재를 중시하고 미래보다는 여러 가지 자기 모습을, 이미지를 드러내는 세대들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점, 강점을 피하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분석, 어떤 심리적인 특징에 대한 자기 확인을 하려고 하는 세대가 MZ 세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일관적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설명해 주는 심리 테스트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인간관계 양식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것을 또 재미있게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소비 성향이나 인간관계 양식이 거기에 반영되게 됩니다. 자기를 성격적으로 분류하고 그러는 작업에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에 대한 강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단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단점을 깨닫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서 특징을 건강한 방향으로, 통합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도 심리 테스트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이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고, 16가지 MBTI 유형이지요. 그 유형은 이분법적인 성격 유형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에너지의 흐름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정보를 수집을 할 때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또 판단을 내릴 때 사고적이냐 감정적이냐, 생활의 양식이 판단적이냐 아니면 인식적이냐를 조합으로 해서 16가지 유형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ESTJ, 어떤 사람은 INFP 뭐 이런 유형으로 해서 16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 서양의 논리라고 봐요. 반면에 이제 3분법을 중심으로 한 339 9가지 유형인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론이 있습니다. 사건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옷을 살 때에 대단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살려고 하는 유형이 있겠지요. 그것은 애니어그램 유형에서는 머리 중심형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옷을 살 때 내가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친구가 좋아하고 부모가 좋아하고 이 관계지향적인 측면에서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가슴 중심형의 성격 유형론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옷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포지셔닝, 영역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유형을 우리는 이제 장 유형 또는 행동 유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론은 머리, 가슴, 장 유형의 각각의 세 가지 유형이 분류가 되어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히랍 어원의 뿌리는 아홉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심리 도구로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소한 행동과 성격에서도 사람의 심리가 드러난다는 말씀이신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다양한 심리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는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의 생각하고 틀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틀리다. 네, 틀리다. 그러니까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거하고 틀리다고 하는 거는 진짜 다른 것이죠. 네,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을 더 선호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거든요. 나의 성격이 외향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타인이 내향적이라는 사실도 인정을 하게 되게끔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확인하고 깨닫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타인을 인정하는 출발선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다양한 성격의 종류들이 모여서 팀이 되어서 조직에 있어서 또는 국가 안에 있어서 또는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다양한 인종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과 그런 행동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화합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화에 나와 있는 대로 소는 초식동물이니까 풀 먹어요. 호랑이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고기만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자 입장에서 소하고 호랑이하고 사랑을 한다면 소는 초식동물이니까 건초를 호랑이한테 선물할 것이고 그렇죠? 육식동물이 호랑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날 짐승을 잡아다가 갖다 주게 되지 않습니까? 소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그렇지요. 또 호랑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먹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것은 타인이 타고난 성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출발선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통한 다양성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때만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서 팀워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선 자신을 이해하는 곳에서 나아가서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하죠. 예. 성격 유형 검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예. 그렇다면 20, 30대 청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더불어서 심리적으로 여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제 젊은 20대, 30대 세대들은
개성이 뚜렷하잖아요. 뚜렷하죠. 예,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에 능숙하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이들의 고민은 자기의 진로를 고민하고 이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자아의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 또는 직업에 대한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불안,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좀 안쓰럽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유비무한이지 않습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면 자기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고 또 발휘된 전문성은 영역을 확대하고 그래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면 1년이면 1000시간이에요. 10년이면 그게 이제 10,000시간이거든요. 10,000시간 정도의 이 투입된 학습량은 국내외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어느 정도 필요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자기의 적성을 발견을 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애니아그램 교육연구소의 윤은성 회장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삶에서 제가 이제 세상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10대가 되고 20대가 되는데 20대가 금방 30이 되고 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60대가 돼서 청년 퇴직을 하게 됐고 60대 후반에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빠르구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삶이 그렇게 빠른데 또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많죠. 네. 새로운 일을 도전하라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한 일을 책임지고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때로는 안 되더라도 그것이 경험의 발판이 되어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패의 교훈이 되어서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새로운 일을 할까? 그동안 해왔던 일을 할까? 이렇게 기로에 섰을 때는 저는 늘 그럽니다. 해오던 일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경험이 되어서 성공에 기여를 하고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일 때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 삶의 스토리를 볼 때 그런 경우는 나는 할까에 새로운 일에 초점을 두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경우에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고 선택하라. 그리고 후회하지 마라. 왜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전 인생을 볼 때, 100세 인생이라고 볼 때 50까지를 인생의 전반부라 그래요. 그죠? 50대 이후는 100세까지 보면 인생의 후반부야. 전반부에 망설이지 말고 선택하라. 그리고 나서 인생의 후반부는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마라.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옛날에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했어야 되는데 했을 걸 하는 후회하는 삶의 스토리를 제가 가끔 듣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특히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전하고 노력하되 실패하더라도 양분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사회자님 요약을 너무 잘하시네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